안녕하세요. 크립토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역대급 시장의 조작과 올바른 방향성이 만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실체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일본 금융당국에서 코인 전담 부서가 이제 정규로 편성이 됐습니다. 쉽게 얘기 드리면 예전에는 코인 관련된 태스크포스, TF팀이었다라고 한다면, 임시 조직이었다면, 지금은 이제는 정규 편성이 된 이제 과 단위의 승격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6년 예산 요구 사항에도 이제 코인 관련 부서가 이제 포함이 됐다라고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죠.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코인을 담당하는 전담 부서가 나타났고요. 기존에 있던 임시 조직이 승격이 됐습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에서는 상무부 장관이 테더라고 하는 특정 코인의 대주주고요. 대통령은 대통령 지인 찬스를 쓰고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사실입니다. 러시아에서 가장 큰 은행이 있습니다. 스베르방크라고 있는데요. 한국으로 치면 국민은행, 신한은행 이런 느낌입니다. 코인 담보대출 서비스를 제공을 검토하고 있다. 근데 여기에 사장님 뭐라고 하냐? 러시아의 시장 규제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하지만 현재 뭐라고 있다? 규제 당국과 협력을 해서 관련 솔루션을 개발하고 인프라를 구축할 준비가 되어 있다. 지금 뭐 한다고 합니까? 미국도 코인 담보대출 시작했다라고 JP모건이 선언을 했었죠. 러시아도 선언을 한 거예요. 눈치채셔야 되는 거예요. 칩니다, 밥니다, 브릭스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코인 앞에서 괄호 열고 닫고 실제 이익의 앞에서는 이게 네 편, 내 편이 없는 겁니다. 대동단결 하는 겁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인도도 마찬가지고 브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더리움 내년에 신고가의 가능성이 낮다. 그나마 다른 알트보단 좀 낫네. 이거 얘기한 사람이 벤자민 코엔이라고 하는 트레이더, 차트 분석가죠. 비트코인이 약세장에 진입했다면 이더리움 단독 상승은 어려울 것이다. 설령 이제 내년도에 이더리움이 이전의 고점 4,878달러를 회복을 하더라도 이거는 그러니까 불트랩, 상승장 속임수 상승이 아니고 이러다가 다시 떨어질 것이다 라고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안 좋은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급등 뒤에는 곧바로 2,000달러까지도 이제 반토막 이상 또 떨어질 것이다. 지금 이더리움 얘기하는 거예요. 그나마 이더리움이 제일 낫긴 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알트코인은 지금 대부분 이번 사이클에서 힘을 다한 것 같다. 끝난 것 같다. 아직 신고가를 찍지 못했더라도 이번 사이클 내에 찍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거 잘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웬만한 알트코인은 이전의 신고가 저 역시도 찍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봐요. 웬만한 코인. 왜? 코인 개수가 너무 많아요. 유동성이 아무리 풀려도 이전에 말도 안 되는 신고점을 찍었던 공룡 코인들 있지 않습니까? 쉽지 않아 보여요. 결국은 채택을 받아야 돼요. 왜? 유동성, 우리의 관심, 기관들의 자금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벤자민 코엔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면 거의 비트 맥시에 가까운 발언을 지난 1년, 지난 2년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분을 좀 더 파악을 해본 결과 과거에 알트코인 투자를 해서 결과가 안 좋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발언을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비트코인의 비중을 압도적으로 높였기 때문에 발언도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나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게 옳다 그르다의 의미가 아닙니다. 본인의 이제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서 본인의 전략을 저렇게 짰다면 저거는 이제 본인의 전략이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을 지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선택 중 하나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코인 시장이 좋지 않을 것 같다. 비트도 간당간당한데 알트코인은 더 힘들 것 같다. 이 얘기를 지난 한 2, 3년간 계속 해왔던 그런 분입니다. 좀 보수적인 투자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저는 그러면 어떤 스타일이냐? 비트코인 맥시에 가깝지는 않는 거죠. 비트를 당연히 꾸준히 우상향하고 저는 심지어 비트코인 본위제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비트 맥시는 아니에요.
모든 알트가 아니고 선택받은 알트코인들, 초우량 알트코인들은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같이 나눠 가질 것이다. 왜? 비트코인만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사실 거의 없어요. 그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뭐 토큰화, 스테이블 코인, 디파이 어쩌고 저쩌고는 AI와 결합되고 어쩌고 저쩌고는 다 알트코인 얘기입니다. 저는 이제 약세론자라고 하기보다는 초긍정론자죠. 그리고 차트를 무시하지도 않고요. 맹신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보수적이라고 하기보다는 저는 좀 공격적인 투자자다. 왜? 저는 바닥을 기다렸다가 그때 가서 이렇게 사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그냥 꾸준히 저축, 적립식으로 쌓아가는 뭐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를 스스로 한번 제가 돌이켜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저는 공격적인 투자자가 맞는데요. 시간 프레임에 있어서는 그 반대입니다. 전혀 공격적이지는 않아요. 그냥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사도 되지. 그만하면 팔면 되지. 그냥 이런 식으로 저도 이제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뭐 현재 뭐 이런 수준인 것 같고요. 제가 얘기를 왜 드렸냐? 하나의 사례고요.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입니다. 나와 상대방을 동시에 잘 파악을 하셔야지만 지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상대방을 파악하는 것, 그게 이제 뭐 월가다, 전통 금융이다, 뭐 정부의 규제다, 꾸준히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뉴스들을 공급을 해드리는 거고, 본인을 파악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스타일이지? 나는 보수적이야? 나는 비트코인 뭐 맥신가? 아니면 좀 더 알트코인은 뭐 어떤 걸 선호하지? 내 위험 선호 성향은 엄청 큰 건가? 아니면 나는 뭐 이렇게 마음이 후덜덜한 편인가? 본인의 스타일을 잘 파악을 하셔야 여기 생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롱런 하셔야 됩니다. 막 이제 간이 막 콩알만 한데 막 빚으로 투자했다가는 뭐 선물에 그냥 막 이제 10배, 20배, 100배 롱 했다가 이제 그 파국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 장이 지루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엔 제가 직접 만나봤던, 제가 직접 다 경험을 했던 최소 이제 수백억에서 수천억 이상의 이제 부자들, 사업가들, 또 성공 투자자들의 특징을 좀 제가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1년, 2년 만에 승부를 보셨던 분은 솔직히 저는 한 분도 못 봤어요. 있긴 있었는데요. 금방 다시 이제 그 원업으로 복귀하셨던 것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1년, 2년 만에 뭔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라는 것은 저는 그래서 믿질 않습니다. 최소 5년이었습니다. 아주 짧게가 5년이고 길면 20년 이상 걸렸던 분도 제가 봤습니다. 실제 모 거래소 대표라고 하겠습니다. 이름 대면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분을 극초기부터 봤어요. 2014년도부터 봤습니다. 4년에서 5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시는 것을 옆에서 눈뜨고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초반에는 이제 뭐 어디에서 투자를 받기도 해서 뭐 이제 코인에 아무래도 비트코인에 큰 비전이 있어서 호기롭게 시작을 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사이클 뭐 4년 주기가 과거에 있었지 않습니까? 정말 이제 점점점 말라가는 것을 제가 보는 거예요. 이제 줄이 처음에는 이제 막 비도 와서 홍수인데 정말 달이면 달마다 뭐 해가 갈수록 사람들은 떠나고 뭐 임대료, 인건비, 뭐 석사, 박사 수십 명 이상 채용을 했기 때문에 뭐 말라가는 거죠. 뭐 대박이 터져야 되는데 대박은 무슨 정말 폐업 직전까지 갔습니다. 폐업을 실제로 고려하고 있다라고까지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2017년 3월 달, 전 이때도 여전히 기억을 합니다. 갑자기 코인, 특히 비트코인이 갑자기 올랐어요.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그때 당시는 치솟은 거거든요. 거의 뭐 200%, 300% 올랐으니까. 그래서 그 회사가요. 기사회생에 성공합니다. 갑자기 코인 거래소니까 거래량이 폭등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때 이 대표님이 조금 기다리셨다가 엑싯을 합니다. 엑싯을 굉장히 잘하셨어요. 근데요, 제가 여기서 느낀 게 되게 많았어요. 2017년 혹시 기억하십니까? 2017년 12월 달은 열정에, 그러니까 코인에 정말 도가니탕이었어요. 거의 뭐 이제 용암 불 수준의 광풍이 불었던 시즌이거든요. 2017년 12월, 지금 지나니까 그때가 고점이지. 제가 이분이 엑싯을 선언하고 실제로 회사를 팔고 이제 엑싯을 하셨던 그 날짜를 기억하는데요. 9월 달이었어요. 9월 중순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왜 지금 나가시지? 내가 봤을 때 지금부터 시작인데.
사실 제 생각이 맞았잖아요. 9월, 10월, 11월, 12월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폭주 기간차가 그때 나왔거든요. 타인들과는 말도 안 되는 시점에서 너무 빠르게 뛰쳐나가셨기 때문에 저는 저건 좀 아닌 것 같은데라고 갸우뚱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탈출을 하기 전까지, 소위 말해서 성공을 하시기 전까지는 정말 회사가 전 죽은 줄 알았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똑똑하다고 무조건 사업이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사실 이때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저랑 같이 행사를 하셨던 미국의 뭐 언론사 이제 회장입니다. 뭐 이제 전시 주최자이기도 했겠죠. 닷컴 버블이라고 하는 게 무너졌을 때 이분은 기업 사냥꾼이었습니다. 닷컴 버블 기억하십니까? 특히 이제 90년대 이제 뭐 이상한 회사들을 엄청나게 IT 회사죠. 지금 생각하면 어마어마하게 샀다가 닷컴 버블 그 정점에서 회사 하나당 수천억씩 받고 팝니다. 근데요, 제가 이분의 자산을 보면서 뭐 저한테 뭐 자산을 설명해 주진 않았지만 같이 사업을 한 7년, 8년 했기 때문에 이제 뭐 친해지다 보니까 얘기를 하면서 알게 된 겁니다. 부자들은 왜 자산을 포트폴리오라고 하는지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산이 수천억에서 이제 조 단위가 넘어가면요. 이것을 당연히 분산을 시켜야 되고요. 지켜야 할 의무가 생겨요. 그래서 주식이다, 채권이다, 부동산이다, 아니면 이게 이제 비트코인까지도 가고요. 심지어 이제 미술품까지도 갑니다. 그걸 제가 이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처음 직접적으로 경험한 건 처음이었고요. 이분이 뭐 폭락장애, 그러니까 아무도 이제 신경을 안 썼을 때 당시 이제 IT죠. 인터넷 기업들을 막 이제 샀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이분에게 이제 했던 욕설이요. 이건 뭐 장난이 아니에요. 사기꾼, 뭐 영어로 컨맨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로 하면 사기꾼, 미친 X, 몽상가, 이런 사람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거야. 투기꾼이야. 많이 들었던 거죠. 2017년 코인 투자자 뭐 이런 느낌 아니었습니까?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을 저는 이제 그 나중에 그 사람 그 연사들 바이오 쓰면서 알았어요. 그 이제 양력이라고 하죠. 아까 얘기 드렸던 그 코인 거래소의 대표님 1번 분은 수백억, 거의 천억 가까운 돈을 받으시고 뭐 지금까지도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시는 걸로 보입니다. 2번 분은 이분은 연세가 이제 80세가 넘으셨어요. 근데 지금도 돈 때문에 일을 하시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돈이 뭐 이제 뭐 거의 조 단위로 있으셔도 2012년도, 13년도에 비트코인과 3D 프린팅의 그 비전을 보고 그때부터 행사를 만드셨던 분이거든요. 이분이 2018년, 19년도에 제가 몸담았던 회사에 퀀텀 그 양자 컴퓨터 여기에 대해서 행사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셨으니 얼마나 비전이 있는 줄 아시겠죠? 이분은 지금도 퀀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80이 넘으신 분입니다. 이분들의 공통점 뭐였냐면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타인의 의견은 그냥 200%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무슨 동종업계 이런 게 아니고 소위 말해서 이제 뭐 너희들 그 어떻게 보면 소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걸 이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이런 조롱, 뭐 남탓, 뭐 사기꾼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을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던 것도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냥 볼일, 본인 할 일들 하시기만도 굉장히 바빴습니다. 이런 것에 일일이 대응할 시간도 필요도 사실 없었고, 나중에 크게 성공을 했을 때 결과로서 땅 하지 보여주니까, 그때는 이제 다들 당연히 할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기면 되겠구나. 그때 한번 느꼈었죠. 자, 피터 시프 얘기를 해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무슨 얘기 했나 봤더니 산타가 선물을 줬다. 그 얘기는 비트코인이 조금 뭐 눈꽃만큼 올랐을 때 그때 팔고 떠나라고 하는 탈출 기회를 선물로 줬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금을 파시는 분이니까 뭐 굉장히 좀 신이 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초만 해도 비트코인 보유자들은 비트코인이 폭등을 확신했죠. 왜? 25년, 뭐 4년 주기로 보나, 뭐 이제 트럼프 뭐 코인 대통령으로 보나, 뭘로 보나, 뭐 유동성 사이클로 보나. 하지만 금, 은, 뭐 미국의 주식들, 혹은 뭐 우리나라 심지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까지 다 날아갔을 때 비트코인만큼은 고장난 채 멈춰 섰다.
25년 최고의 거래 기회는 비트를 팔고 은을 사는 것이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만 이제 딱 놓고 봤을 때는 비트코인 팔고 코인 팔고 금이나 은을 샀어야 했다. 또는 한국의 주식을 샀어야 했다. Yes, 맞습니다. 이 팩트입니다. 그렇죠? 근데요. 은이라고 하는 뭐 금은 제가 여러 번 얘기를 드렸죠. 은이라고 하는 자산도 한번 우리가 파볼 필요가 있어요. 은도 뭐 지금 뭐 이렇게 100년, 200년 있는 그런 자산이 뭐 한 4,000년 금이랑 같이 역사를 같이 합니다. 근데요, 은은요, JP 모건에서 지금 현재 추정컨대 전 세계 은 보유량의 한 40% 이상을 JP 모건이 들고 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JP 모건이 그냥 합법적으로 은을 모았으면 좋았겠는데 그게 아니고 불법적인 시장 조작 혐의로 최근에 이제 6년간에 걸친 재판에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때 다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은 1조 원 이상을 실제로 냈습니다. 이게 지금 은의 가격 차트거든요. 기존의 은의 최고 가격은 1980년 1월 달에 찍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이 고점을 터치했냐? 2021년 1월 달입니다. 고점을 터치하는 데 지금 얼마 걸린지 아십니까? 31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고점을 넘나 했더니 다시 이제 2011년 이후로는 미 연준에서 금 가격과 은 가격을 그냥 가차없이 떨어뜨립니다. 이거는 이제 정부의 그 누가 봐도 미 연준이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감히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뭐 하루에 200톤씩 금을 던져서 매도할 수 있는 조직은 사실 미 연준밖에 없거든요. 어찌됐건 이 2011년 1월 달에 찍었던 고점이 지금 다시 이렇게 그 위로 솟구쳤던 것은 올해입니다. 올해죠. 그것도 이제 하반기입니다. 그러니까 80년도에 이거 은의 이제 랠리 잘못 은을 샀으면요. 고점 회복에 31년이 걸렸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역사적인 얘기를 그냥 똑같이 드리는 겁니다. 2010년대 JP 모건에서 시장을 조작해서 은 가격을 계속 처절하게 떨어뜨리면서 계속 매집을 했거든요. 이게요, 신고가를 그러니까 뚫고 넘어서는 데는 45년이 걸린 게 바로 은입니다. 제가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뭐 이제 항상 안 믿으실 수 있기 때문에 2020년 9월 30일 JP 모건에서는 귀금속, 이제요, 이게 은만 조작한 게 아니에요. 그냥 관련된 금속, 미국의 채권 시장 조작 혐의로 일단 1조 원을 벌금으로 내고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재판 시작 전에 일단 벌금 1조입니다. 이게 얼마 전에 CFTC에서 6년간의 JP모건 귀금속 시세 조작 사건이 이제 드디어 끝났습니다. 10년 동안 뒤에서 제가 기사 내용 얘기를 드립니다. 10년 이상 대놓고 시장을 조작질을 했고요. 이 재판이 무려 6년이 걸렸었습니다. 미국의 언론들은 이 액수가 지금 벌금을 얘기합니다. 지금 환율이 올라서 사실 1조 5천억입니다. 짧은 시간에 허위 주문을 낸 다음에 바로 취소를 해서 가격을 떨어뜨리는 이 행위에 대해서 부과한 벌금으로는 사상 최대다. 전문 용어로 스푸핑이라고 해요. 이거는 살 것처럼 해놓고 이제 그 물량을 쓱 뺍니다. 그러면서 가격이 계속 그러니까 밑장을 10번, 20번씩 빼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최대 벌금형을 맞았고 이 JP 모건의 트레이더는 유죄 판결을 이미 받았습니다. 벌금에 대한 합의는 CFTC, 미국의 법무부, SEC의 조사를 무마하기 위한 것. 뭡니까? 돈으로 해결하려고 1조 원 내고 시작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뉴욕, 런던, 싱가폴, JP모건의 트레이더들이 전 세계 주요 거래소에서 2008년부터 2016년 수만 건입니다. 금, 은, 백금, 팔라듐의 주문을 냈다가 취소했다. 그렇죠? 비슷한 시기 런던과 뉴욕에서는 JP모건의 트레이더들이 다른 중개인들을 속이려고 미 국채 상품을 사고 파는 주문을 대량으로 냈다. 미국의 뉴욕 지국 부국장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의 10년 동안 상당수의 JP모건 트레이드와 영업 직원들이 미국의 법을 뭐했다? 대놓고 무시했다. 거의 10억 달러에 이르는 오늘의 기소유예 합의는 이런 성격의 혐의를 공격적으로 조사하고 추적할 것이라는 엄중 경고다. 보십시오. JP모건이 전 세계 은을 40에서 50% 가까이 헐값에 샀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많은 은을 어떻게 샀겠습니까?
사실은 JP 모건이 은을 이렇게 많이 들고 있는 이유는요. 원래는 금을 가져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미 연준을 딱 쳐다봤는데 얼굴이 너무 시퍼렇고 쌀벌한 거예요. 금 샀다가 가격 후려치면 이때부터 연준을 맞서지 말라. 정부를 맞서지 말라는 소위 월가의 격언이 이래서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실은 금이 아니고 은으로 타깃을 바꾼 거예요. 이거 JP모건 얘기입니다. 문제는 JP모건이 지금 이렇게 조작을 너무 시원하게 긁어놓으니 시장을 교란시키니 그 외 나머지 기관 투자자, 뭐 개인 투자자, 뭐 국가적으로 산업의 피해가 너무 컸던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 중범죄죠. 이게 뭐 돈 낸다고 해결되겠습니까? 근데 저는 JP 모건에게서조차 저는 배웁니다. JP 모건도 한탕에 먹고 빠지려고 한 게 아니고요. 10년 이상의 시장을 조작하고 헐값 매수하고 조작하고 헐값 매수하고 정부의 유관기관에 로비하고 돈 갖다 바치고 은폐하면서도 이것을 10년간 했어요. 이 정도 끈기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갑자기 워런 버핏 그 명언이 생각이 납니다. 10년 동안 들고 있지 못할 주식이라면 단 10분도 보유하지 말아라. 전 코인 투자도 우리가 적용을 해볼 수 있는 좋은 명언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시 이 기사를 보시면 25년 최고의 거래 기회는 비트를 팔고 은을 사는 것이었다. 말은 맞아요. 근데 올해 초에 은이나 금이나 오를 것 같은 뭐 국내 땡땡 주식, 뭐 삼성전자, 뭐 조롱을 뭐 수년 이상 받고 뭐 은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금은은 14년 이상 바닥을 기었거든요. 이것을 올해 초에 딱 살 수 있었던 사람이 혹시 계십니까? 거의 제가 봤을 때 거의 없을걸요. 거의 로또 당첨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대부분 금과 은으로 지금 큰 성과를 거두시는 분들은요, 최소 10년입니다. 제가 볼 때 10년, 20년, 30년 단위예요. 이런 분들의 기다림 끝에 이런 날도 오는구나. 이게 저는 좀 더 적절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도 지금 15년 됐거든요. 수백만 퍼센트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이 15년 걸려서 나온 거고요. 이더리움은 이제 10년 좀 넘었죠. 수십만 퍼센트가 나왔죠. 앞으로 이런 것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래들이 우리가 이제 뭐 고래들이 너무 판다 욕하기 이전에 저들은 비트코인 이 험난한 시정을 10년 이상 들고 있었던 정말 뭐 어마어마하신 분들이란 얘기죠. 기다림과 이 옳은 방향성이 반드시 만날 때 우리에게는 큰 수익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올해 수익률이 얼마야? 올해 분기 수익률, 이번 달 수익률, 이번 주 수익률 보다는 오랜 기다림과 방향성이 만날수록 수익은 정말 뭐 어마어마하게 복리로 이제 묶어 더블로 전 커진다라고 봅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입니다. 이거 뭐 차트 프랙탈이라고 하죠. 2020년대랑 지금 좀 느낌이 비슷하다. 이제 짝대기를 이렇게 쓱쓱 긋고요. 그 밑으로 지금 쳐져 있는데 20년 후반기에 이렇게 밑에다가 21년도 올랐지 않냐? 지금 뭐 그렇게 되지 않겠어라고 이제 뭐 저 칼레오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비트코인이 2020년 가을과 좀 비슷한 것 같다. 내년에는 당연히 신고점을 돌파할 것 같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자산 시장에 펼쳐진 회복세에서 미국의 주식, 특히 기술 주식, 나스닥의 상승폭은 이제 20년대 좀 하반기 얘기한 겁니다. 비트코인을 크게 앞질렀죠. 먼저 나스닥이 치고 갔었죠. 알트코인도 당연히 조용했었습니다. 그때 비트코인이 죽었다라고 뭐 400번 이상 뭐 얘기를 했었죠. 하지만 비트코인은 이후 21년도 정말 뭐 폭주 기관차처럼 올라갔습니다. 알트코인도 이때 올랐었죠. 하지만 지금은 이제는 4년 사이클을 따르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비트코인은 신고점을 오히려 경신해버리는 또 슈퍼 사이클을 언급을 합니다. 슈퍼 사이클 하면 아마 사람들이 아마 비웃을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상승세의 지속 기간은 더 길어질 것이고 진정한 알트코인 시즌이 올 것이며 새로운 리테일 투자 열풍도 다시 불 것이다. 그 뒤에는 더 긴 약세장이 또 올 것이고 이것을 과거에 그 약세장을 이겨냈던 사람들은 또 그 시기를 견딜 수 있을 것이다. 차트로 아주 그냥 너무나 단순하게 그냥 이런 식으로 사이클을 나타내 본 겁니다. 실제는 이렇진 않겠죠. 올랐다가요, 떨어지고 밑에서 비비는 기간이 있는 거예요. 이때 거의 다 이제 초토화 되는 거죠.
그랬다가 이제 다 떨어뜨리면 개미들 다 탈출시키면 언제 그랬냐 싶을 정도로 뭐 올해 이제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보시면 되겠죠. 하늘로 날아갑니다. 그러다가 또 너무 이제 또 과열이 되면 또 이제 어느 순간 폭락하겠죠. 그럼 또 이제 밑에서 비비는 구간이 또 나올 거예요. 지금 저는 여기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밑에서 지금 비비고 있으니 이게 무슨 재미가 있고 무슨 보람이 있고 자꾸 다 이제 그 듣기 싫은 소리만 하는 그런 구간이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다 좀 이제 어느 정도 개미들이 많이 정리가 됐다. 그러면 이제 세력들이 지금쯤이면 된 것 같다 하면 뭐 뭔가 하나 또 이렇게 슬쩍슬쩍 던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분위기가 반전이 되고 뭐 회복이 어느 순간 되겠죠. 저는 지금 가격은 조금 시간은 걸릴 거란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여유 있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내년 어느 시점에 장기 물량을 제외하고는 일단은 다 이제 털자라고 하는 주입니다. 어쨌든 그런 어떤 좀 아쉬움이 있을 때 파는 게 경험적으로 더 잘 팔았다라고 느낀 적이 훨씬 더 많아요. 어쨌든 뭐 이제 꼭지를 모르기 때문에 적당히 팔고 언젠가 또 떨어지겠죠. 떨어지면 또 밑에서 비비는 기간이 저는 또 나올 것이다라고 봅니다. 저는 이게 2018년 12월이랑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여기 기사에서 보는 칼레오라고 하는 친구는 2020년 9월 달이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22년 12월 그만큼 암울하다. 저기 뭐 FTX 파산한 바로 그 다음 달이죠. 그리고 지금 느낌이 비슷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저한테 만약에 여쭤보신다면, 그러니까 뭐 센티멘트 심리가 안 좋고요. 뭐 그건 제가 맞다라고 봐요. 지금 뭐 가격 안 좋죠. 근데 비트코인이나 그들이 선택한 알트코인들이 망했다. 망하긴요. 왜 망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정도의 확신이 없으면 투자는 좀 어렵다. 반대로 이런 확신이 있는 분들은 끝까지 버티다 보면 옳은 방향성을 선택했다면 본인의 아집을 꺾고 겸손을 지켜갈 수만 있다면 엄청난 큰 성과를 결국에는 거두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뉴스입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과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사실은 5년, 6년 전만 해도 은행권, 증권사, 신용카드와 코인 거래소는 아예 겸상 자체가 불가했습니다. 제가 영업을 이때 나갔기 때문에 그 느낌을 정확하게 합니다. 저를 거의 무슨 뭐랄까요 잡상인 취급을 했었고요. 사실 3, 4년 전만 해도 아니 얼마 전까지도요. 코인 거래소는 유흥업소 도박장과 동급이었어요. 소위 말해서 무슨 뭐 중소기업 어떤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 자체가 없었어요. 코인 거래소. 왜? 이건 사행성이니까. 이게 사실 1, 2년 전이에요. 근데 얼마 전부터 그렇게 콧대가 높은 보수적인 전통적인 변화를 싫어하는 은행권에서 지금 뭐 합니까? 그 거래소 나랑 좀 뭐 좀 같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자꾸 이렇게 손을 내미는 거죠. 대표적인 게 업비트와 얼마 전에 네이버 파이낸셜 합병이 됐죠. 저는 이게 뭐 잘 아시죠? 네이버의 다급한 손길에 의해서 이게 이제 합병이 좀 더 이렇게 촉진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굉장히 우리나라의 큰 시중은행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 5대 거래소, 코인 거래소와는 아직 소위 이제 업무 제휴 또는 뭐 그 가상자산 그 계좌 있죠. 은행 계좌라고 하는 게 아직 우리은행, 하나은행은 제가 알기로 지금 없지 않습니까? 1거래소 복수은행을 허용해달라. 이것을 그 국회의원들에게 지속적으로 로비를 하고 있다. 예전에 한번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시대적인 방향성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대했던 가격 폭등은 올해 나오지 않았고요. 오히려 역대급 조작이 나왔었죠. 여기에 JP 모건이 개입된 정황을 제가 뭐 동생과 함께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스트래터지가 모건 스탠리 무슨 지수에서 주요 지수에서 빠진대. 얘들이 빠지면 전 세계에 있는 뭐 큰 손들이 스트래터지 주식을 한꺼번에 던질 거더라. 뭐 이거 JP 모건이 연루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시대적 방향성을 믿고 조작은 오히려 기회로 활용하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도 있는 힘껏 담고 또 담고 있습니다. 어떤 코인이냐? 제가 계속 얘기 드렸던 그 네 가지 코인 있죠. 비트이드, XRP, 솔라나 플러스
미국에서 ETF가 신청이 들어갔거나 이미 승인이 된 그런 코인들을 그냥 힘껏 담고 있습니다. 이 회사들이 뭐 하고 있냐? 두 회사, 이제 한국투자증권과 빗썸, 이제 정기적인 컨퍼런스를 열자 여러 자산관리 인사이트를 제공을 하면서 서로 이제 협력을 해보자. 한국투자증권은 초고액 자산과 전담 조직,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자 투자자들, 부자 자산가들을 위한 전담 조직을 만들고요. 두 차례에 걸쳐서 빗썸 고객을 위한 컨퍼런스를 개최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빗썸 고객 중에 큰 손을 한국투자증권으로 당연히 부르려고 했겠죠. 세무, 부동산에 관한 컨설팅, 가족 법인을 통한 자산 승계, 그러니까 증여가 되겠죠. 미술품 투자 등등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면서 고액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한국투자증권의 사장님이 이런 얘기 하네요. 빗썸과 협력을 통해서 고객들께 폭넓은 디지털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것 같다. 앞으로도 쭉 같이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한테는 이렇게 들리거든요. 과거만 해도요, 한투에서는 굳이 그런 거 하는 거래소, 코인 거래소와 협업할 가능성, 필요성이 아예 없었어요. 지금은 뭐냐? 이대로 가면 모든 것이 토큰화 될 거라는 것을 한투 사장님이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물을 보듯 뻔한 거예요.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미국 지금 물론 시간은 걸리지만 이게 다 주식이고 채권이고 ETF고 미국의 주식들 이게 다 토큰화되면 기존에는 본인들이 이제 주 그 증권사잖아요. 가만 보니까 우리로 치면 업비트다, 빗썸이다, 뭐 코인베이스다, 뭐 바이낸스다 다 뺏길 판인 거죠. 그럼 어떡합니까? 누가 다급합니까? 코인 거래소보다는 이 증권사가 다급한 거예요. 본인한테 왔던 물줄기가 이제 다른 곳으로 갈 게 뻔히 보이니까. 메타인지를 좀 올리셔야 됩니다. 지금 내 어떤 그 수익률 하락에만 파묻혀 계시면 이게 좀 힘들어질 수가 있고요. 전 세계 전통 금융이라고 하는 사실 전통 금융 조직만 그런 게 아닙니다. 대기업이건 국가건 우리 같은 기업 개인들이든 토큰과 이 코인, 스테이블 코인 안 하면 죽습니다. 무조건 안 하면 그쪽으로는 이제 뭡니까? 그러니까 쿠팡은 요즘 뭐 평이 안 좋죠. 네이버 배달의 민족 그러니까 이런 플랫폼사 vs 그러니까 경쟁을 하는데 이제 구멍가게라 보시면 돼요. 이길 수가 없어요. 죽는 겁니다. 그쪽으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 라인으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계속 요즘에는 얘기하실 거예요. 뭐 폭락인데요. 끝났는데요. 내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프다고요. 그 아픈데요. 조금 고개를 들고, 그러니까 나만 지금 마이너스 60%, 70%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 비슷비슷해요. 뭐 비트, 이더리움, 뭐 저기 뭐 7, 8년 전에 사놓고 아무것도 안 하신 분들이 아닌 이상은 다 거기서 거깁니다. 근데 전 세계 기관들, 정부, 행동을 보십시오. 이 행동은 이 행동에서는 속임수를 쓰기가 사실은 불가능해요. 행동은 결국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대통령 찬스 쓰고 있잖아요. 미국 얘기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침에 눈만 뜨면 기분이 좋으시던가요? 푸르딩딩하죠. 시퍼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지금 이제 뭐 몇 달 이상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 의심 한번 해보셔야 돼요. 뭐 이제 금융업계에 계시는 이제 선물이다, 옵션이다. 시장이 오를라 치면 떨고 오를라 치면 떨고요. 물론 위아래 세력들이 뭐 이렇게 파이팅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낮추는데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봐요. 저는 이것도 일종의 조작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USD 1 이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죠. 트럼프 대통령 일가에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했는데 시가총액 30억 달러를 돌파했다. 여기에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목표는 미래 금융망을 구축해서 장악하는 것이다. 지금은 뭐다? 먹튀가 아니고 시작 단계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의심해 보시는 게 맞아요. 근데 너무나 노골적으로 일치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누구는 트럼프 일가를 격하게 욕을 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런 마음은 저도 뭐 이해는 됩니다. 근데 저는 그들의 과거 행적들, 제가 역대 대통령 정기를 살펴본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과거의 행적, 그리고 현재의 행동들, 성향들, 심리, 경력, 뭐 이제 협상하는 그 어떤 기술,
공부를 하고요. 그러면 다음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되지 않을까요? 80년을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 갑자기 80세 나는 이 길이 아닌 게배 하고 이제 유턴을 하시겠습니까? 전 쉽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시장을 어느 정도 방향성을 읽고 저도 베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욕을 하고 남 탓을 해서요. 이게 내 상황이 나아지면 저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날에 본인과 멜라니아 여사의 밈코인을 서둘러 발행해서 엄청난 수수료 수익을 벌었다라는 것을 잊으신 건 아니겠죠? 그리고 지금 모든 코인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비즈니스에 손을 안 댄 게 없다라 보시면 돼요. 뭐 채굴도 하고 ETF도 하고 디파이도 하고 이더리움 쟁여놓고 이자도 받고 저기 뭡니까 다 합니다. 그렇죠? 스테이블 코인도 발행하고 거래소 분들과도 다 친해요. 상장도 뭐 이제 뭐 주식 시장에 아니면 주요 뭐 바이낸스, 크라켄, 코인베이스 다 지금 상장 다 됐어요. 1년도 안 돼서 지금 조 단위의 수익을 거둔 것은 팩트가 맞습니다. 근데요, 한편으로는 저는 이렇게도 봐요. 지금 벌써부터 레임덕 얘기가 나오거든요. 트럼프 입장에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지금 지지율이 낮아도 너무 안 좋거든요. 2년차. 이게 뒤로 가면 갈수록 본인은 그 마음이 편안해지겠습니까? 더 불안해질까요? 전 불안해질 거라 보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저는 역대급 기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봐요. 누구를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그러면 올해는 철저한 셋업이었다고 보는 거예요. 준비 단계. 올해 이미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미국의 각 주에서 뭐 보궐선거, 주지사 선거에서 사실은 보수당인 공화당의 텃밭을요, 민주당에게 많이 뺏겼어요. 지금 뉴욕 시장도 뺏겼잖아요. 저는 힘들면 힘들수록 필사적으로 내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은 돈을 풀 것이고 기업들에게 요청할 거라 봐요. 뭐 이제 국가의 돈도 하지만 선거에서 이기려면 돈 필요한 거 아닙니까?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해요. 일론 머스크, 그 이제 뭐 코인 회사들, 뭐 테크 기업들 아마도 돈을 많이 받지 않을까요? 이제 뭐 미국에선 이게 불법이 아닙니다. 옳은 방향성과 저는 역대급 이런 조작의 현 상황을 역이용하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아마 드무실 거예요. 보통은 이제 욕이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전 지극히 정상이라고 봐요. 불평하고 비난하고 남 탓해서는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바뀌는 게 없어요. 오히려 기분만 안 좋아지고 부정적이 되는 거고 삐딱하게 봐봤자 그 이제 사회생활에도 이게 힘들어요. 사실은. 제가 성공 투자라는 한 90% 이상 사실 100%라고 적고 싶었지만 뭐 단타로 성공하신 분도 있습니다. 90% 이상은요. 극도의 포모가 찾아오기 전에 그 해당 주식, 해당 금, 은, 뭐 지금 동, 그리고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등등을 미리 사놓고요. 찐득하니 앉아 계셨던 분이 벌써 이렇게 올랐어? 아, 이제 그 밑으로, 뭐 비트로 치면 이제 1,000만 원, 뭐 100만 원, 그건 추억이 됐지. 다 이런 느낌이에요. 다 이런 식으로 부자가 되셨습니다. 올해, 뭐 이제 지금까지는 여정이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눈물로 씨를 뿌려야 돼요. 싫어도 뿌려야 됩니다. 올해 지금 쌓았던 노력과 인내가 내년도 새해에는 10배, 20배, 심지어 30배, 60배, 100배까지도 돌아오기를 응원을 드립니다. 쉽진 않겠지만 한번 가보시죠.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